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가깝고도 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뉘고 밥을 먹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 바로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저 집이 아닙니까? 집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만의 체취가 생기듯 집도 그 집안의 운명에 따라 각기 다른 냄새를 품게 됩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고 책과 씨름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번창할지 아니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지는 그 집의 대문을 열었을 때 코끝에 닿는 첫 번째 공기가 말해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혼이 썩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를 탁기라고 불렀습니다. 맑지 못한 기운이 고여서 썩는 냄새지요. 저는 오늘 만약 집안에 이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가도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서늘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50년을 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내 주변의 냄새가 곧 나의 품격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보이지 않는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냄새일까요? 시각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번드르르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남들 눈은 속이지요. 하지만 후각은 속일 수 없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그 냄새는 그 공간이 가진 생명력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기 전에 뿌리에서부터 흙냄새가 아닌 비릿한 악취가 나듯 한 가문이 몰락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집안의 공기부터 탁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저 환기 좀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냄새는 물리적인 악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된 삶의 냄새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구석에 쌓여 먼지와 뒤엉킬 때 그곳에서는 시간의 사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나중에 쓰겠지 하고 쌓아둔 그 욕심들이 모여 집안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것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물도 고이면 썩고 마음도 고이면 병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발장 및 베란다 구석 혹은 싱크대 깊숙한 곳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나는 그 눅눅하고 불쾌한 냄새가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는 범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가 넘쳐서 이런 탁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인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이 공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명예 그리고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아서게 됩니다. 가문이 기울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이 징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집안을 다시 한번 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코끝에 닿는 공기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입니다. 공간의 기운을 말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살피는 곳은 거창한 거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집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구석입니다. 가문이 기울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냄새는 바로 묵은 먼지의 비릿함입니다. 여러분, 서재나 창고에 쌓인 오래된 종이 뭉치와 옷가지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의 시체입니다. 이어령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서재를 가꾸어 보았지만 책도 읽지 않고 방치하면 그 종이 사이에서 독한 기운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보겠지 하며 쌓아둔 10년 전 잡지, 입지 않는 옛날 옷들, 이런 것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짓눌려 있을 때 집안의 생기성희는 죽고
사기스해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 냄새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부자들의 집을 가보십시오. 그곳은 비어있기에 맑은 바람이 흐릅니다. 반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집은 입구부터 숨이 막히는 눅눅한 먼지 냄새가 진동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음식의 부패한 잔향입니다. 주방은 그 집안의 여주인이자 안주인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곧 가족의 건강과 제복, 좌이풀을 뜻합니다. 그런데 개수대의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말라 비틀어진 식재료의 냄새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나는 오늘을 대충 살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음식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는데 어떻게 복불이 들어오겠습니까? 한국인에게 밥상은 곧 정성이요 조상에 대한 예우입니다. 싱크대 밑에 물때와 곰팡이 냄새를 그대로 두는 것은 가문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갈한 주방에서 나는 고소한 밥 냄새야말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냄새는 바로 사람의 채취가 사라진 공허한 향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너무 깨끗하지만 차가운 집에서 납니다. 집안에 온기가 없고 사람의 정이 흐르지 않을 때 그곳에는 고독의 냄새가 배어듭니다. 50대 이후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대화가 끊긴 집은 아무리 비싼 가구로 채워도 서늘한 냉기가 감돕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집에서 나는 그 쓸쓸한 냄새는 가문이 정신적으로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무서운 것이 정서적 빈곤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보듬지 않을 때 집안의 공기는 날카로워지고 결국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창고 깊숙한 곳에 눅눅함이, 주방의 불결함이, 아니면 거실에 차가운 정적이 여러분의 코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냄새들은 여러분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망할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바로 몰락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그 불길한 냄새의 근원을 찾아내어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그저 형체가 있는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언어와 기호를 다루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곁에 두는 모든 사물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운이 깃든다는 사실을요. 집안에서 나는 그 불쾌한 냄새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그 끝에는 주인의 방치된 마음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에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제 기능을 다한 물건 혹은 깨지고 금이 간 물건은 이미 생명이 다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쌓아둘까요? 그것은 미련이라는 독성 때문입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낡은 가구나 이 빠진 그릇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배설되지 못한 노폐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물들이 내뱉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눅눅한 기운이자 악취의 본질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세상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어 나의 영혼을 가볍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방 가득 욕망의 찌꺼기들을 쌓아두고 있다면 새로운 복부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어있지 않은 그릇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가문이 쇠락하는 집의 특징 중 하나는 공간에 서열이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주인이어야 할 자리에 낡은 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쓰지도 않는 운동기구가 빨래거리가 되어 서 있고 서재는 창고로 변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사물에 압도당한 공간에서는 사람의 기가 눌리게 됩니다. 기가 눌린 사람은 의욕을 잃고, 의욕을 잃은 가장은 가문을 이끌 힘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이 운명을 결정짓는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억의 부패를 경계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유품이나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풍기는 냄새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과거의 대투로 끌어당깁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에너지를 과거의 잔재가 발목 잡고 있는 셈이지요. 제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주변을 정갈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맑은 공기 속에서만이 맑은 생각이 나오고 맑은 생각이 곧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을요. 심리학적으로도 보십시오. 어수선하고 냄새나는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함이 아닌 짜증을 느낀다면 그 집의 운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짜증은 다툼을 부르고 다툼은 이별을 부르며 이별은 곧 가문의 파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닿는 물건 하나를 집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이미 향기를 잃고 악취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과감히 내보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가문을 다시 세울 새로운 기운, 희망의 향기가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문의 운명을 되돌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에 불필요한 업보를 닦아내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정화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별의 의식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코를 찌르는 눅눅한 냄새의 근원을 찾아내십시오. 2년 넘게 입지 않은 옷, 이가 나간 찻잔,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가전제품은 이미 그 쓰임이 다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된 운의 흐름을 뚫어주는 영적 수술과 같습니다. 물건을 내보낼 때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사물과의 인연을 정중히 매듭 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부채감과 우울함이 씻겨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빛과 바람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왜 건강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비어있는 마당과 소통하는 창문 덕분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정체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올 때 집안의 탁기는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햇볕은 가장 강력한 천연살균제이자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눅눅한 침구와 옷가지를 햇볕에 말리십시오. 태양의 향기가 밴 이불 속에서 잠을 잘 때 사람의 정신은 맑아지고 가문의 기운은 다시금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주방과 화장실에 습철을 잡아야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고이면 반드시 썩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부어 끓어오르는 거품으로 찌든 때를 씻어내듯 여러분의 게으름과 타성을 씻어내십시오. 화장실의 곰팡이는 가문의 명예에 핀 얼룩과 같습니다. 그곳을 향기롭고 보송보송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재물운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부유함은 청결한 곳을 좋아하고 가난은 축축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드는 법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말의 향기를 점검하십시오. 아무리 집을 깨끗이 치워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부정적이라면 그 집은 다시금 악취로 가득 차게 됩니다. 50대 이후의 품격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데서 나옵니다.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
수고했다, 고맙다는 이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고급 방향제보다 강력한 가문의 향기가 됩니다. 공간을 정화했다면 이제는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의 온기를 복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는 것은 소박한 꽃 한 송이의 힘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생화 한 송이는 그 공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식물이 뿜어내는 맑은 정화의 기운은 집안의 남은 탁기를 흡수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비싼 가구가 가문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갈하게 닦인 바닥과 은은한 차향기, 그리고 가족의 화목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질 때 그 집은 진정으로 번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풍기는 냄새로 여러분을 대우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주변을 정돈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가문의 위엄은 거창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이 닦아낸 거울 속의 맑은 얼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저는 여러분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는 어떤 냄새가 남겠습니까? 삶은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문의 성세를 논하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그 집을 지탱하던 사람의 인향, 렌샹, 즉 사람의 향기로 귀결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인생이라는 문장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펜을 가다듬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악취를 몰아내고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깃들 마지막 자리를 향기롭게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신변 정리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생에 대한 예의이며 남겨진 이들에 대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기울어가는 집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악취에 찌든 모습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집을 방문하기 꺼려진다면 그 이유는 집이 낡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방치의 냄새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문이 번창하는 집은 노부모가 사는 작은 방 하나조차 정갈한 묵향, 못향이나 비누향이 납니다. 그런 곳에는 자식들이 모여들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도의 선순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단순함의 미학을 실천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은 결국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 빌려 쓴 것들을 깨끗이 닦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 미소야말로 가문을 번영으로 이끄는 가장 고귀한 후광, 헐광입니다. 비참함은 소유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옵니다. 미련의 냄새를 지우고 감사의 향기로 집안을 채우십시오. 매일 아침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듯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도 잘 살았다는 긍정의 기운으로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손들은 그 맑은 기운을 먹고 자라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며 우리 가문의 역사는 영원할 수도 찰나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집어든 걸레 한 장, 당신이 열어젖힌 창문 하나가 그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집안에 이 냄새가 나면 가문이 기운다는 저의 경고는 공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간절한 격려였습니다. 이제 이 수업을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거처가 늘 따뜻한 밤냄새와 맑은 바람소리,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낡은 것은 보내주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배운 삶의 지혜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향기로우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